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명절을 맞으면서 올해 추석 연휴 동안 귀성객과 귀경객이 모두 늘어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총 233만 3,547명의 시민들이 광주를 오갔으며 귀성객은 121만 6,987명, 귀경객은 111만 6,5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가 있었던 지난 설과 비교해 82만 8,067명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명절에 폐쇄됐던 광주 영락공원 실내 봉환당도 이번 추석에는 전면 개방돼 설 연휴보다 6만여 명 늘어난 15만여 명이 망월 묘지공원과 영락공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손녀하고 딸내미가 추석 새로 왔다가 이제 가는 길이에요. 매년 와서 보면 좋지만은 또 이런 코로나가 없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코로나라서 좀 내려오기 좀 거부감이 살짝 있었지만 거리두기 좀 완화되고 해서 다시 내려와서 가족들도 보고 명절도 세고 하니까 오랜만에 다 같이 이런 명절 보낸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식들 만나고 내가 왔다 갔다 해. 와서 만나면 반갑고 놔두고 가면 서운하고.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 접수된 112 신고 건수와 교통사고 발생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연휴 기간 동안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281건으로 이는 지난해 1,826건보다 19%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교통사고도 26건 발생해 지난해보다 일평균 65%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부상자 역시 지난해 28.4명에서 올해 10.8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사실상 시작된 건데요. 유통 대기업들은 앞서 직간접적으로 미리 광주에 투자 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와 향후 전망을 이영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현대백화점 그룹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계획서에 더현대 광주 제안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준공업지역인 방직공장 부지의 용도를 바꿔 아파트와 상업시설, 문화공간을 짓겠다는 전체 계획이 통과돼야 복합 쇼핑몰 사업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권, 중부권 전역에서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에 견인하고 2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세계는 우선 광주 광천동 현 백화점 마트 부지 확장 제안서부터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광주 신세계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교통영향평가 통과와 시소유인 이마트 주변 도로 편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스타필드 광주의 부지로 거론되는 어등사는 서진건설과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상업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할 과제가 있어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호남권을 완전히 아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상권 규모에 맞는 메모단 쇼핑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롯데는 패밀리랜드 부지에 롯데월드와 쇼핑몰을 함께 짓겠다는 계획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패밀리랜드는 위탁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주변 부지도 사유지가 많아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광주시가 우치공원을 상업부지로 바꿔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의 제안서를 받아본 뒤 쟁점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은 자치구 등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안서 마감일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할 수밖에 없겠다. 몇 곳을 허가하고 공공시설은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지 복합 쇼핑몰을 놓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물밑 조정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지난 5월 이후 광주 아파트 시장이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래가 실종되면서 아파트 매물이 12,000채 이상 쌓이고 금 매물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 하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주 3년 된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3평형의 호가가 7억 5천만 원에서 이달 들어 3천만 원 정도 하락했는데 같은 평형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6억 원 정도에 매매됐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으려 버티지만 5억 이상 아파트들의 경우 1억 이상 값을 낮춘 경우에만 간간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도자가 돈이 필요하거나 향후 몇 년간 예전처럼 이렇게 상승폭이 없거나 좀 하락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해서 그런 물건들이 하나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7월 860건 정도, 8월에는 650여 건으로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값을 대폭 낮춘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광주시 내 아파트 매물은 무려 12,000건 이상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재 전월세보다 매매 매물이 약 2배 정도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모두 호가보다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하락률이 더 크고 대출 규제와 고금리, 입주 공급 물량 폭탄 속에 아파트 값은 당분간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하락 전환된 아파트 값과 거래량, 금리, 분양 상황 등을 점검해 오는 12월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서 불이 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여대생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목포시 석현동현 도로에서 19살 남성이 몰던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와 조수석에 탔던 19살 여성은 다행히 대피했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19살 여대생은 의식을 잃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대생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전남 지역 피해액이 12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라남도가 집계한 태풍 피해액은 총 124억여 원으로 사유시설에서 116억 원, 공공시설에서 7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업 분야 피해액은 71억 9천만 원이었으며 수산 분야 피해액은 33억 6천만 원, 축산 분야 피해액은 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생활 기반 시설과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 복구하고 피해 규모를 누락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으시죠? 바로 가수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인데요. 이 노래처럼 광주를 주제로 한 트로트곡 무등산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가 가수 김다연 양을 만나봤습니다. 산같이 날아드는 무등산에는 오늘도 님 기다리는 꽃이 피었네. 트로트 가수 김다현 양이 발표한 신곡 무등산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명산이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지정된 무등산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애달픈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부터 광주에서 국악을 배우며 꿈을 키워간 김다현 양에게 이번 노래는 특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7살부터 5년간 또 광주에 계신 박복희 선생님께 이렇게 판소리를 배웠었어요. 광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너무 기쁘고요. 광주를 상징하는 노래는 과거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지난 1987년 광주시를 상징하는 공식 노래로 지정된 시민의 노래를 비롯해 2020년엔 아름다운 광주에서라는 곡도 제작됐습니다. 지난해엔 광주 출신 김연자 씨가 광주 지역 문화계를 비롯해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만든 곡 무조건 광주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수 밤바다, 목포엔 완행열차와 같이 무등산도 광주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등산 노래가 또 여수 밤바다, 회령포 내장산과 같이 우리 국민 가요가 돼서 광주도 널리 알리고 무등산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는 신공 무등산을 활용해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꿀잼 도시 광주 이미지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수산업 전문 교육기관인 수산계 마이스터고 졸업생들도 수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계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와 포항해양과학고의 지난해 수산계 취업률은 각각 32%와 19%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수산업을 꿈꿨던 청년들마저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수산업계 일자리의 소득을 늘리고 청년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중생이 만취하자 화장실에 데려가 성폭행한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쯤 서구현 상가 화장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남고생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 인근 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학생이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상가 화장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광주 상생카드 할인이 다음 달 초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추가 경정 예산에서 관련 예산 489억 원을 편성해 상생카드 할인을 재개하기로 하고 그동안 선불카드 50만 원, 체크카드 50만 원 등 월 충전 사용액 100만 원까지 10% 할인받을 수 있었던 걸 카드 구분 없이 50만 원 한도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생카드 운용사인 광주은행의 시스템 정비 작업에 한 달가량이 필요해 할인은 다음 달 초 재개할 수 있을 걸로 광주광역시는 예상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해 10%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그동안 발행 충전 규모는 2019년 863억 원, 2020년 8,641억 원, 지난해 1조 2,230억 원이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현장에서 부실 대응에 무리를 빚은 전남 지역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전 나주경찰서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지난 6월 30일 여수파출소에 난입한 괴한이 화살총을 쏘고 달아났지만 몸을 숨기느라 현행범 체포에 실패했던 파출소 순찰팀장과 팀원 2명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